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어른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필수적인 직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변호사, 저처럼 사업을 하면 세무사,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법인 관련된 이슈가 생겨가지고 뭐 법무사 혹은 특허 같은 게 필요하면 뭐 변리사 그런 뭐 소위 말하면 굉장히 어, 돈 많이 버는 뭐 유명한 그런 직업들이 어, 살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직업이지만 많은 분들이 관가하고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저는 물리치료사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강의를 해주시는 이제 이수석 마스터님은 현직 물리치료사는 아니시고 전직 이따가 소개를 좀 해주시겠지만 전직 물리치료사입니다. 제가 슬리밍고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특강을 한번 한 적 있고 또 제가 너무 이제 이 회사에 관심이 좀 있어서 사실 뭐 회사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좀 자세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몇 달 전에 이 회사에서 하는 사업 설명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뜬금없죠. 설명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긴 뭐 하는 회사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는 뭐 홈페이지나 또 이렇게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거라서 사업 설명회를 가서 이수종 마스터님이 잠깐 스피치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가지고 제가 들을 수 있었고 그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슬리밍고 그룹 대표님께 우리 학교 학생분들이 주로 환자분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4050, 이 40대, 50대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 자세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제가 강의를 요청드렸더니 이유석 마스터님을 강사님으로 예,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슬리밍거 그룹에 지금 이제 가장 이 바른 자세 권위자이시고 또 바른 자세 연구소라는 이제 기관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소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약 1시간 반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세, 뭐 습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건강에 관련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이주석 마스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수는 못 치니까 이렇게 화면 킬 수 있으신 분들 저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저희 학교 학생분들 제가 이제 그 소장님께 안내를 좀 드렸잖아요. 화면을 잘 안 키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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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화면 켜줄 수 있으신 분들은 켜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수정 마스터님을 우리가 칠 수 있는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슬리밍구 그룹의 바른자세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소장 이주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윤석현 대표님의 이제 정리학교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 여러분을 이제 뵙고 오늘은 바른자세로 몸을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강의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강의 이전에 간략하게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이 다 대부분 다 저를 모르신 분이라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는 사회체육학과를 졸업해서 헬스 트레이너로 한 8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인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겨서 다시 물리치료학과를 진학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학을 진학해서 물리치료사로 재작년 12월 30일까지 근무해서 한 15년간 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일반 물리치료사 일도 했지만은 물리치료사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다들 뭐 이름만 대면 아시는 뭐 삼성, 농심, 코레일, 뭐 국민연금공단, 뭐 인천공항 이렇게 기업의 바른 자세 강의만 제가 뭐 횟수를 정확하게 세보진 않은데 거의 1,000번 정도로 뭐 줌, 뭐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저는 또
서울의 올림픽공원에 있는 국민체력센터의 이제 수석팀장으로서 저희 이제 국민체력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초, 중고 학생 대상으로 35만 명 체험 평가를 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대한민국 학생들의 자세가 어떤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런 조사하는 그런 연구기관에도 있었고요. 현재는 마산대 재활과 견임 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여러분 계신 분들이 우리 정리학교에서는 저도 우리 윤석현 대표님 이제 정리학교의 구독자이면서 팬인데요. 저도 많이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많이 약해서 많이 배우고 특히 배운 점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제 구독자로서 또 같은 이제 학생으로서 저는 이제 바른 우리 몸의 정리, 오늘 이 시간은 몸의 정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저도 이제 우리 윤석열 대표님의 강의를 많이 듣고 유튜브도 많이 듣고 책도 읽고 보고 또 특강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런 정리력, 저는 자기계발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승현 대표님이 이런 정리력, 왜냐면 제가 정리를 정말 못해서 정리를 잘해야 하고 싶은 마음은 되게 큰데 못해서 이런 유튜브도 찾고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슬리밍구 그룹에 또 특강도 오셔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다들 알다시피 정리력이라고 하면 시간 네, 우리 시간의 정리, 시간을 정리하면서 우리 일의 생산성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공간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생산성,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하나 제안 드릴 게 뭐냐면, 여기에 플러스 일상생활의 바른 자세.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몸의 정리 시간도 같이 하였으면, 우리 사람의 이 삶이 더 평화롭고,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배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미 고수이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 몸을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며 보통 이제 몸의 정리라고 하면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은 보통 몸의 정리라고 하면 일상생활의 바른 자세라고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에 우리가 특히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앉아 있는 자세 또는 서 있는 자세에 대해서 그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일상생활에 바른 자세를 못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체형의 변화 그리고 그런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현대에서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화면은 제가 이제 정리 안 되어 있는 몸, 네. 또는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몸, 비포 애프터라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슬림민구 그룹에 오게 되면 이렇게 비포 애프터 이제 체형 평가라고 합니다. 이 측면 체형 평가인데요. 같은 분이시고요. 이제 머리가 길었다가 이제 머리 자르시면 돼 같은 분입니다. 이런 고객님이 오시면 지금 비포에 보시면 목이 앞으로 나가 있어서 거북목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등이 굽어서 구분등이라고 하고 그리고 배가 볼록 튀어나와서 이제 아랫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측면에서 여자든 남자든 이 앞면에서 가장 많이 도드라져야 될 부분이 바스트가 도드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골반이 전방경사되면 이렇게 아랫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는 이런 체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몸과 정리되어 있지 않는 몸과 어떤 몸이 좋은 것 같습니까? 물론 이분은 지금 목어깨가 많이 아프셔서 지금 이런 체형 가지고 불균형에 의해서 목어깨가 많이 아프셔서 지금 많이 개선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여러분 몇 살로 보이세요? 전 처음에 이 친구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목이 앞으로 전방으로 빠져 있고 구분등이 굉장히 심하죠. 네. 그래서 이런 친구는 원래는 사관학교라는 곳을 이제 꿈이 있었는데 몸이 이렇게 굽어지고 이렇게 체형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 꿈을 이루지 못할 뻔했는데 이렇게 정리된 몸이 되고 나서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친구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된 몸과 정리되지 않은 몸. 여러분 이렇게 정리 안 된 몸 봐도 이렇게 아파 보이죠? 좀 불편해 보이고. 네.
그리고 이거 어린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보통 우리 가전만이라서 배가 볼록 나오고 오리 엉덩이. 아마 보통 6세에서 8세 아동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친구들 보면 이렇게 걷는 거 보면 되게 귀여워요. 근데 제 눈에는 이 친구 만 12세가 돼도 이 자세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미래에는 어, 한 10년 중고등학교 갔을 때는 척추에 문제가 생깁니다. 6세에서 8세 아동이 이런 자세를 하고 있으면 고등학교 정도 되면 실제 제 환자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척추 분리증이 생깁니다. 보통 요추는 45도 전만 각도인데 거기서 더 꺾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친구도 이제 정리 안 되어 있는 몸, 정리가 되어진 몸. 이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살이 쪘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굶어도 안 빠지는 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살들이 뭐냐면 군살, 체형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정리 안 되어 있는 몸을 보시면 복부 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지금 손을 올리고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우리 남자든 여자든 이 측면 정렬을 해서 앞쪽에서 제일 도드라질 부분이 바스트가 도드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골반이 전방에서 있고 살이 찌게 되면 하복부가 나오게 되죠. 음. 이렇게 복부가 나오게 되면 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이가 드시면 첫 번째로 오는 질병이 뭐 요실금, 우리 장기가 내려앉으면서 방광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실금이 오게 되고요. 여기서 나이가 좀 더 들게 되면 우리 여성분은 이제 자궁 쪽에 자궁 물호, 근종, 네, 그런 그리고 또는 갱년기가 빨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나이가 더 들어서 8, 9, 10세 또는 7, 80세 되면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밑이 빠진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자궁 탈출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기가 배가 나온다는 건 장기가 내려앉고 장기가 내려앉으면 그 밑에 있는 조직들을 밀고 있는 거라서 이게 배가 나오게 되면 여성분들은 그런 여성 생식기 쪽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배가 나오면 뭐 남자분은 뭐 예전에는 뭐 배가 나오면 인격이다 그랬는데 그 인격 덕분에 첫 번째 오는 게 이제 전립선의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기능 이제 저하가 옵니다. 우리가 발기 근육이 하복부 쪽에 있는데 네. 그래서 남자분은 전립선이나 그런 성기능에 저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몸과 정리되지 않은 몸의 이렇게 신체 변화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반이 지금 왼쪽으로 살짝 빠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통증을 인해서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해피 반사, 피하려고 하는 통증을 피하려고 하는 해피 반사인데 아프니까 허리를 옆으로 빼게 됩니다. 그 허리를 빼게 되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척추까지 휘어지는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통증이 없고 이렇게 교정을 해 놓으면 이렇게 골반이 바르게 되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분은 저희 고객님이었고 제가 이제 맡았던 고객님이신데 시장에서 이렇게 닭을 이렇게 요리하시는 분이신데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몸이 앞으로 많이 숙여져 계시죠? 일하는 환경이 많이 숙여져 계신데 이렇게 처치를 하고 나서 몸이 많이 전동이 많이 정리가 많이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이분이 왜 이렇게 몸을 정리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올해 10월 달에 딸이 결혼을 한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몸이 구부정하고 이런데 딸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되기 싫다고 이렇게 바른 자세를 몸을 정리를 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관리를 받았던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요추는 전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요추 후만증 이렇게 등이 굽으면서 나중에 이제 꼬부랑 할머니 되기 전 단계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게 되면 요추 후만증이 많이 들어가서 허리가 많이 펴졌던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아마 시골에 가면 이런 분들 꼬부랑 할머니들 많으시죠? 여기는 태안입니다. 태안에서 이제 갯벌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예. 이는 생활 습관, 일상생활 동작에 의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가 된 몸과 정리가 되지 않은 몸.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아마 100세까지 사실 건데요. 100세까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100세까지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어떤 자세로 살아 특히 5, 60대의 자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7, 80대에
두 발로 걸어 다니실지, 세 발로 다니실지, 또는 네 발로 다니실지, 또는 편안하게 집에 누워 있거나 병원에 누워 있을지. 이게 거의 5, 60대의 자세. 물론 뭐 4, 50대의 뭐 자세를 더 열심히 하시면 더 많은 빨리 효과를 보시겠죠. 하지만 5, 60대부터는 자세를 더 잘 하셔야지 7, 80대의 노후가 훨씬 우리가 정리된 몸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윤석현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는 체크리스트. 자, 여러분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세 습관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해당되는 손가락을 한번 꼽아보세요. 몇 가지 되는지. 나는 장시간 운전을 한다. 그런 분들 손가락 하나 접으시고요. 네. 그리고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걷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높은 굽의 신발을 즐겨 신는다. 그리고 나는 높고 푹신한 베개를 선호한다. 그리고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는 것이 편하다. 그리고 나 평상시에 서 있을 때 짝다리를 짚거나 앉아 있을 때 다리를 자주 꼰다.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을 많이 한다. 그리고 숄더백, 가방을 한쪽으로 매는 가방을 자주 이용한다. 평소에 자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긴 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한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쪽 신체 부위를 주로 사용하는 스포츠, 골프, 테니스, 볼링을 많이 한다. 다들 체크 한번 하셨나요? 몇 개 정도 되세요? 자, 여기서 제일 안 좋은 예가 뭐냐면 평소에 자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입니다. 그 내 몸에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우리 정리의 입장에서 봐서 내 방에 관심이 없고 내 시간에 관심이 없고 내 인간관계에 관심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듯이 우리 몸에 내 자신의 자세에 대해서 대부분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특히 제가 한방병원에 7년 정도 있었는데요. 어, 한방병원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부분 어르신들 보고 이제 보통 60대 이제 노인들 보고, 오늘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들이 온몸이 아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또 질문하죠. 뭐, 온몸이 왜 아프세요?라고 얘기하면 다들 한결같이 늙어서 아프다. 나이가 많아서 아프다. 네. 그러면 이게 나이가 들어서 아프다를 일반화시키려면요. 모든 내 주변에 또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다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은 이제 노화는요, 오늘 노화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노화 부분은 뺐는데, 노화는 질병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는 되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아프고, 나이가 들어서 꼬부라지는 게 아니고, 내 일상생활 동작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패턴으로 일했냐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발로 걷냐, 세 발로 걷냐, 네 발로 걷냐의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자세 습관 점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될 관점이 뭐냐면, 내 자세에 신경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네. 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세요? 네. 여기 나오는 여자분은 이제 사람이 아니고 인형입니다. 여기 이제 악수하고 있는 남자분은 행동 미래학자의 월리엄 하이암이라는 박사가 예측한 20년 후 인류 신체 변화를 구현한 2040년의 인류의 에마입니다. 이게 이제 20년간 사무직종의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이렇게 에마의 형태의 인형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목은 거북목에 구분 등에 그리고 눈은 충혈돼 있고 피부는 누렇게 떠 있고 이런 체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우리 박사님의 예측한 이제 인류 신체 변화인데요. 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이유들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진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어 400만 년 전에 우리 인간은 네발 동물이었습니다. 네. 네발 동물에 이제 나무에 과일이 많이 열려서 과일을 이제 나무에 매달리고 이러면서 근데 개체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두 발로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인간의 진화에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네 발 동물에서 두 발 동물로 되었다는 거죠. 네. 이 관점이 중요한 시점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중심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발 동물이었을 때는 흉곽이 중심점이라서 그렇게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두 발 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척추에 중심점이 잡히면서 척추 보화가 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이제 요통이 시작은 네 발 동물에서 두 발로 되는 시점에서 요통을 이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농경기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산업화 시대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21세기가 오고 자 마지막 오른쪽이 마지막 그림 보면 보통 우리 사람은 휴모 사피언스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 보면 이제 포노 사피언스 네 현대인은 휴대폰 없이 못 산다고 다들 이제 화장실 갈 때 휴지를 안 들고 가시고 휴대폰을 들고 가시죠. 그래서 휴대폰 없이 못 사는 인간이라고 해서 빗대어서 만든 게 이제 포노 사피엔스고요. 예, 이거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뭐가 떠올리세요? 아까 우리 박사님이 우리 20년간 사무직 하게 되면 에마라는 인형이 이제 체형으로 바뀌겠다라는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진화론 속에서 이렇게 체형의 이 자세에 따라서 이 체형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진화론에 의해서 점점 바뀌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고 있냐면, 저희 때 태어났을 때보다 요즘 갓 태어난 아기들은 저희 때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속눈썹이 되게 깁니다. 예. 우리 몸의 털이라는 기전은 방어 기전이에요. 미세먼지,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기전인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지구에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그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눈썹이 되게 길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꼬리뼈는 있지만은 꼬리는 없죠. 흔적은 있지만은 꼬리는 예, 불필요한 거는 없어지고 더 필요한 거는 극대화되는 게 이제 진화론의 이제 이론인데요. 어, 이렇다시피 아까 우리 박사님이 말씀 에마 인형처럼 되는 이유가 이런 자세성에 의해서 그런 체형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이미 에마의 인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휴대폰에 이제 병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다들 양손을 이렇게 편하게 쭉 펴보세요. 손에 힘주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 새끼손가락이 붙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오른손 보니까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벌려져 있죠. 네. 이거는 우리가 휴대폰을 들 때 이렇게 들면서 원래는 손을 뻗었을 때 새끼손가락이 붙어야 되는데 새끼손가락이 벌려지는 이런 변형을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손을 많이 뻗어보시고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벌려지신 분은 휴대폰을 많이 쥐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상당히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자, 손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세워서 거기서 새끼손가락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수평해야 되는데 여기 층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왼쪽 상단에 휴대폰 들듯이 이렇게 휴대폰을 들으신 분들 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마디가 휘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림 보시면 손가락이 많이 휘어져 있죠? 이거는 뭐 손가락에 뭐 텐성 관절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고 이분이 휴대폰 질 때 이렇게 쥐었던 거죠. 그래서 손가락이 휴대폰 받친 데처럼 그 받쳐주면서 관절의 모형이 변형이 된 겁니다. 네. 이것 또한 휴대폰을 쥐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진화론이죠. 손가락의 진화론. 네. 이렇게 이미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자세가 옛날과 지금과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이번 화면은요. 실제 제 7세 여자아이 환자입니다. 걸음걸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걸음걸이 보시면 좀 이 몸의 스웨이가 좀 심하고 무릎이 부딪히면서 엄지발가락이 안으로 보이죠. 많이 뒤뚱뒤뚱거리고 불안정해 보이고
네, 근데 오른쪽 그림 보니까 무릎이 안 부딪히고 엄지발가락도 안 보이고 스웨이 뒤뚱거림도 좀 덜하고 걸음걸이가 좀 안정적이죠? 네. 이 친구가 왜 아까 좀 전에 이렇게 걸음걸이를 안짱걸음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왜 이런 안짱걸음이 되었을까요? 좀 전에 제가 답을 보여줬는데요. 답을 보여드렸었는데, 7세, 여러분이 아마 유치원에 학부모 참여 수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학부모 참여를 해보시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애기들이 바닥에서 주로 레크레이션 수업이나 레크레이션 수업을 많이 듣게 되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양반다리로 앉아요. 근데 우리 어른도 양반다리를 오래 하고 있으면 다리가 많이 저리죠. 그러다가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무릎 뒤쪽에 이제 혈관이 눌려져서 다리에 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저리게 되는데 이때 이때 이제 애들이 편하게 어떤 자세를 하냐면 이렇게 W자 자세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 친구 마찬가지 이렇게 앉았을 때 W 자세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는 아까 좀 전에 안짱 다리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네. 그렇게 되면 고관절, 무릎이 이게 변형이 와서 걸을 때 이런 안짱 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런 안짱 걸음에 의해서 변형이 왔다고 저는 이제 이런 전문가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런 안짱 W자로 이렇게 앉는 자세 때문에 이렇게 안짱걸음이 됐구나라고 하는데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부모님은 이 친구가 그렇게 W자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이 W자 자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바른 자세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인지가 잘 안 되시니까 이 W자 자세가 자기 딸을 그렇게 안짱걸음처럼 된 이유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 오면 부모님 교육 먼저 시킵니다. 이 친구는 이런 자세 때문에 이런 체형이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자세를 못하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리고 바른 자세의 중요성 중에 여기 오타가 아닙니다.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까? 흡연보다 위험한 의자병. 여러분, 흡연이 위험할까요? 의자가 위험할까요? 네, 당연히 흡연이 위험할 것 같죠?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가 문제가 되고 호흡에 문제되고 그럴 건데 여기는 지금 흡연보다 위험한 의자병이라고 얘기하네요. 음. 이런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제 말 잘 들리고 계신가요? 네. 자, 흡연보다 위험한 의자병이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하루에 8시간을 앉게 되면 담배 몇 개 핀 거와 같을까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채팅으로 이용해서 한번 답을 한번 주시겠어요? 네, 8가지, 한갑, 5개, 반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 하루에 8시간 앉게 되면 담배 30개 피를 핀 거와 같은 몸의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러면 흡연이 나빠요? 의자가 나빠요? 아마 흡연자도 하루에 30개 뭐 그렇게 많이 피신 분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다 흡연자 중에 하루에 30개씩 피는 분도 뭐 간혹 있겠지만은, 예.
하루에 8시간 앉아 있는 우리 인체에 주는 영향과 담배 30개 피는 거 영향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흡연보다 위험한 의자병이라는 거죠. 다들 모르셨죠? 네. 그만큼 의자에 앉아 있는 생활 자세, 오랫동안 앉아 있는 자세가 그만큼 우리 인체에 안 좋다는 거죠. 자, 어, 요즘 이제 저희 어린이 척추측만증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척추측만증이 우리가 척추가 전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자여야 되는데 척추가 이렇게 휘는 걸 척추측만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척추측만증이 어, 어린이가 많이 걸릴까요? 물론 이제 노인분도 걸리면 안 되지만 확률상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5, 60대나 노인분들이 척추측만증이 더 많이 될 확률상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10세에서 19세에 5만 4천 명 정도가 지금 척추측만증을 지금 앓고 있는 거죠. 근데 뭐 60대, 70대를 보면 11,000명? 네. 그 정도의 인원이 거의 5배 정도 10대의 척추 측만증이 더 많다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보다 요즘 학생들이 하루에 앉아 있는 시간이 2배 이상 많다는 거죠. 네. 학교 가서 앉아 있죠. 또 학교 가서 앉아 있죠. 우리 집에 오면 뛰어노나요? 아니죠. 뛰면 이제 엄마가 뭐라 하죠? 밑에 집 올라온다고. 네. 그러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또 책 보거나 휴대폰 하거나 컴퓨터 하고. 네. 학교 가서도 앉아 있고 학원 가서도 앉아 있고 또 집에 와서도 앉아 있는 생각. 아까 8시간 앉아 있으면 담배 30개 핀 거와 같이 우리 인간은 아까 두발 동물이라고 했죠? 두 발로 진화되어 왔는데, 너무 앉아 있다 보니까 우리 인체에 척추라든지 이런 근골계 이런 영양들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10대 척추 측만증이 심각하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울 올림픽공원의 국민체력센터에서 전국 35만 명 체형 평가를 했었는데요. 제가 15년도 그 당시만 해도 학교에 나가면 한 10명 중에 두세 명 정도 척추측만증이, 물론 경중도는 좀 다르지만은, 좀 차이가 났지만은, 두세 명 정도였다면요. 요즘 최근에 저희 이제 슬리밍 그룹에서 바른자세 문화 캠페인으로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체형 평가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명 중에 7, 8명이 척추측만증입니다. 또는 그 나머지 친구는 뭐냐면 구분동이나 거북목들이에요. 네. 아까 엠마 같은 인형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10대들의 척수측만증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이 또한 자세성에서 많이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근골격계 만성질환 환자라고 할 수 있는 척추질환, 일자목, 거북목 증후군, 허리 디스크 환자가 10년의 평균이 아니고요. 매년 4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 이렇게 척추 질환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네. 이게 다 근골격 질환은요. 특히 근육이나 뼈에 문제가 있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저는 90%가 근골격 질환이 오는 이유가 나쁜 자세에서 오는 경우가 90%고 봅니다. 나머지 10%는 뭐 외부의 충격, 넘어지거나 뭐 떨어지거나 또는 교통사고가 한 10%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세가 중요한데요. 근데 대한민국 바른 자세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라고 이제 척추 전문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위가 잔소리만 한다. 자,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나는 자녀한테 바른 자세, 야, 허리 펴, 가슴 펴, 이렇게 잔소리 해본 적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46% 안에 드는 거죠. 자, 2위. 체벌 또는 야단친 적 있다. 나는 등짝 스매싱을 때린 적 있다. 야, 허리 펴. 응. 그분들은 23%에 들어갑니다. 네. 제가 이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제가 전 이제 주민센터나 기업, 학교에
바른 자세 교육을 하고 문화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른 자세를 실습과 병행하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3위인 21%를 1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제가 바른 자세 교육하는 목적이 이 실습과 병행하여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이 교육으로만 듣지 말고 바른 자세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몰라서 못 하신 거지. 오늘 이 시간에 배우시면 제일 첫 번째 알려줘야 될 분들이 가족들. 네. 가족분들의 앉는 자세, 서 있는 자세를 한번 확인해 본 시간이 많아지면 저희 대한민국은 바른 자세로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학생들의 자세 교육은요, 부국으로 가는 필수였습니다. 여기는 유럽, 이제 독일인데요. 독일에서는 이런 척추측만증이나 거북목 학생들을 방학 때 척추측만증 캠프, 뭐 이런 나라 국가 자체에서 이런 치료를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저희 나라에서 혹시 청소년 척추측만증 캠프 또는 거북목 캠프 혹시 시나 뭐 도시 있습니까? 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영어 캠프 이런 게 유명하죠. 네. 왜 학생들의 자세 교육은 부국으로 가는 필수 요소냐면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아마 아까 우리 윤석현 대표님이 여기 정리학교에 오시는 분이 4, 50대에 많으실 건데 본인 아마 자녀분들이 있으실 거면 뭐 중고등학교 또는 뭐 좀 늦게 결혼하셨으면 초등학교 있으실 거예요. 자, 저희 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기간이죠. 그 대신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내서 의무교육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자녀분을 대학까지 보내서 대학급 등록금까지 내서 대학을 보냈어요. 자,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보냈어요. 근데 서울대를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에 취업을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분은 누가 먹여 살려야 되죠? 조금 더 건강한 여러분들이 다시 퇴직을 했지만 다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나가서 일을 해서 집에 이제 가정도 꾸려 나가고 또 세금 못 내는 자녀분이 못 내는 세금까지 내게 되는 거죠. 이미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이렇게 청소년 발연자세 문화 캠페인을 미리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여기는 어딘가요? 네. 공산당 사회주의 차이나입니다. 네. 차이나 학생들 지금 초등학생 학교 교실인데요. 보시면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보시면 목에 이렇게 T자식으로 이렇게 철봉처럼 돼 있죠. 여러분 이 사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이거 하고 있으면 우리 학부모님 바로 학부모님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 선생님 멱살 잡으실 거예요. 네. 보기에는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오히려 저는 이 방법 정말 획기적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명의 위협은 되진 않거든요. 물론 중간에 조는 학생이 있으면 좀 위험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졸지 않고 학교 수업이 자 어릴 때부터 앉아있을 때 턱을 내미는 건 나쁜 자세야라는 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심어주게 되면 이 친구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갔을 때도 이미 내 학습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앉았을 때 턱을 내미는 습관이 안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코로나 때 병원에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 이제 병원을 잘 못 갔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병원에 학생들이 많았어요. 왜 많아졌냐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애들 원래 코로나 전에 학교 가서 이제 앉아 있는 자세를 모르다가 집에서 줌 수업하는 자세를 봤던 거예요. 그막 어떤 애는 막 턱 깨는 애들, 어떤 애는 구부정하는 애들, 어떤 애는 다리를 올리고 있는 애들 보니까 막 척추가 등이 굽어 있고 허리가 휘어 있고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엄마 손에 이제 잡혀서 이렇게 병원 오는 케이스가 많아서 저희 코로나 때 학생을 대기치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 그리고 이 그림의 맨 밑에 보시면 서 있는 자세인데요. 머리 위에 그릇을 올리고 그 위에 선생님이 물을 따라주는 고 있습니다. 이거는 벌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 서 있는 자세를 교육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저는 이 자세는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대한민국 학생들 가방 한쪽으로 메고 짝다리 하고 있고 그런 자세보다 오히려 이렇게 서 있을 때 반듯하게 서 있는 거야라는 걸 알려줄 때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 보면 지금 기압받고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가 아니고요. 바르게 앉는 쉬는 시간에 바르게 앉아 있는 거를 연습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 자세도 100%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학생들 옆으로 이렇게 틀어서 앉아 있거나 구부정 앉아 있는 학생들보다는 이 자세가 조금 더 낫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도 학생들의 자세를 국가적인 이런 교육을 하는데 아쉽게도 저희 대한민국은 아직 이런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슬림인고 그룹에서는 우리 바른자세 문화 캠페인을 전국민 바른자세 문화 캠페인을 물론 국가에서 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바른자세 문화 캠페인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학교 기업을 찾아가서 이런 문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앉는 자세와 서 있는 자세를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자세별 허리 부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히 허리 디스크가 제일 허리 디스크에 오는 부하의 자세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반듯하게 누워 있을 때가 허리 부하가 25%의 허리 부하가 온답니다. 근데 옆으로 삐딱하게 누워 있는 게 75%. 우리가 반듯하게 서 있는 게 허리 부하가 100이 오고요. 우리가 반듯하게 앉아 있을 때가 허리 부하가 135랍니다. 자, 이 네 그래프만 보더라도 허리 부하가 어떤 자세가 허리가 제일 부하가 많이 오나요? 네, 맞습니다. 올바르게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웠거나 서 있는 자세보다 앉아 있을 때 허리 디스크 부하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바르게 앉아 있는 자세도 허리 부하가 많은데 이 자세보다 허리 부하가 더 많이 오는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서서 우리가 허리 숙이는 자세. 보통 우리 머리 감거나 세면대 세수하는 자세들 있죠. 이런 자세가 우리가 올바르게 앉았을 때보다 허리 부하가 더 많이 오는 자세가 우리가 서서 허리 숙이는 자세. 근데 이 자세보다 더 허리 부하가 더 많이 오는 자세는 우리 앉았을 때 나쁜 자세,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있을 때가 185라는 허리 부하가 오고요. 자, 이거보다 좀 더 안 좋은 자세는 서서 허리 숙일 때 물건 드는 자세. 네. 이때 220이라는 허리 부하가 오고요.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자세는 우리가 앉아서 구부정해서 뭐,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 아니면 농촌에 이제 쪼그려 앉아서 밭일 하시는 분들 이런 자세가 제일 자세별 특히 허리 디스크에 제일 부하가 많이 오는 자세가 앉아서 구부정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컴퓨터나 미싱이라든지 네일이라든지 이런 작업하시는 분이 허리 부하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허리 숙인 자세는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 부하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 제가 병원에서 오면 환자들 분들한테 한번 바른 자세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올바르게 앉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바른 자세 한번 앉아 있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시면 두 사진이 있는데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입니다. 자,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자, 왼쪽 1번이 바른 자세다. 자, 1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아니다. 2번이 바른 자세다. 그러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1번, 2번, 2번, 2번. 오리닭님, 둘 다 아니다. 네, 1번, 2번. 네, 둘 다 아님, 둘 다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둘 다 나쁜 자세입니다. 제가 원래는 제가 이게 스튜디오 가서 이게 선생님 보고 자세를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처음 1번 자세를 그렇게 이렇게 강하게 하진 않았어요. 살짝만 허리를 약간만 꺾게 해서 사진 찍었더니 제가 강의를 다녔는데 모든 분이 다 1번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1번 사진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그러면 바른 자세 한번 해보시겠어요? 앉았을 때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제가 환자분이나 고객들한테 바른 자세 해보세요 하면 허리를 세워서 바른 자세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해부학적으로 왜 1번 자세가 나쁜 자세며 자, 2번이라고
번호 찍으신 분들 있죠? 이분은 오늘 제 강의 끝나고 남으세요. 제가 개인 가회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2번 자세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1번 자세보다 2번 자세가 더 안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해부학적으로 왜 나쁜 자세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1번 자세를 하게 되면요. 자, 지금 앉아 계신 분 한번 1번 자세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허리를 쭉 세우게 되면 허리 뒤 근육, 허리 펴주는 근육들이 각 긴장이 됩니다. 이 허리 근육이 각 긴장이 된 상태에서 앉아 있게 되면 나중에 허리에 버티게 피로 물질이 쌓이면서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와요. 그래서 1번 자세는 이렇게 하게 되면 허리 근육이 각 긴장해서 허리가 아파옵니다. 근육학적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지금 왼쪽 그림, 밑에 그림 보시면 요추 1번과 2번 그림이 있는데 허리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척추와 척추가 만나는 파쇄존 척추관 관절이 있는데 걔가 이렇게 꽉 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질병이 생기냐면 나중에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면 척추 전방 전이증 또는 척추관 협착증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허리 세우고 있는 자세는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협착이 있거나 전방증증이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 허리 세우는 자세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2번 자세 있죠? 이 자세는 왜 해부학적으로 나쁘냐면 자, 여러분 앉아 있는 분들 2번 자세 한번 해보세요. 힘 빼고 이렇게 등 구부정 해보세요. 네. 이때 요추의 전만이 사라지면서 일자 허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약화가 와요. 네. 아까 우리 허리 세운 근육은 너무 긴장이 돼서 문제고, 이번 자세는 나중에는 허리 근육이 이렇게 약화가 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 뭐, 머리 감다가, 또는 물건을 들다가, 아니, 또는 재채기 하다가 허리 염자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런 일자허리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음. 자, 그래서 2번 자세를 하게 되면 요추의 전만이 사라져서 일자허리가 되고요. 그 일자허리가 되면서 허리 뒤에 근육이 약화가 돼서 염자가 잘 온다. 그리고 뼈의 관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뼈가 있는데 요추 1번과 2번 뼈인데, 아까 좀 전에는 허리 세우는 거는 우리 척추관 관절이 너무 깎여서 그런 척추에 문제가 되는데 얘는 간격이 벌려져서 척추에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단, 뭐, 어떤 점이 문제가 되냐면 뒤에 이렇게 여기 파란색 팔사 표시 있는 부분 보면 디스크가 후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자세를 많이 하게 되면 일자허리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1번 자세와 2번 자세는 둘 다 나쁜 자세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 정리학교의 학생 여러분은 많이 지금 대부분 사람들 1번, 2번만 짚으신데 둘 다 아니라고 하신 분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1번 자세와 2번 자세는 피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앉는 자세가 바르게 앉는 자세일까요? 자, 그 이전에 허리 디스크에 앉아있는 각도별로 허리 디스크에 오는 부하가 있는데요. 우리 허리 디스크, 올바르게 서 있을 때 허리 디스크에 100%의 압력이 간다면 우리가 바르게 앉아 있을 때 110도 정도가 우리 바른 자세라고 하면 그때 허리 디스크에 오는 각 부하가 105%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올바르게 서 있는 자세와 비슷하죠, 압력이. 근데 점점 앞으로 100도, 90도, 80도 숙일수록 어때요? 디스크 압박 80도 정도면 우리 앉아있을 때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자세예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에 190%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스프링이 점점점 줄어들죠. 이 압력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2번 자세를 하게 되면 디스크에 압력이 가면서 우리가 흔히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디스크가 올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지금도 지금 이 줌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아마 이런 사무실 의자 많이 앉고 계실 거예요. 이런 의자를 앉게 되면 골반이 후방경사되면서 허리가 일자허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허리에 문제가 많이 되죠. 근데 상단의 오른쪽 지금 의자를 보시면 좀 다른 점이 좀 보이세요? 네. 의자 받침이 살짝 뒷부분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골반이 중립 상태 되면서 요추의 전만이 유지되면서 허리 디스크에 부하가 없는 거죠. 자, 밑에 그림 보시면 보통 식탁 의자나 이런 의자들, 회의실 의자나 이런 의자 보시면 이런 의자 앉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사무실 의자처럼 골반이 후방형사되면서 일자리하면서 허리 디스크나 허리 압박이 옵니다. 근데 하단의 오른쪽 지금 무릎 받쳐주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의자 있죠? 이런 의자를 캐나다 체어 또는 닐링, 무릎을 받쳐준 데서 닐링 체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의자들은 어, 골반을 중립으로 만들면서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허리 요추의 만국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런 의자를 비추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래 하게 되면 무릎이 좀 뻐근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자보다 엉덩이를 뒤에 살짝 높여주는 또는 쿠션을 깔아주는 의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앉는 방법은 자, 이런 평평한 의자 앉았을 때, 지금 저는 깔고 있는데요. 집에 이런 큰 타월 수건 있죠? 이 수건을 돌돌 말아서 어디 엉덩이 전체가 아니고 우리 자골 결절이라는 골반 뼈 부분 있죠? 거기에 살짝 걸치게 되면, 네, 우리가 허리에 힘을 안 들어가도 골반이 후방형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앉아있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이 메커니즘, 이 원리가 뭐냐면, 우리 사람의 엉덩이는 둥글잖아요. 그리고 앞쪽, 골반의 앞쪽보다는 뒤쪽에 엉덩이 쪽에 근육이 많고 살이 많아서 우리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바닥에 앉든 의자에 앉든 앉게 되면 골반이 뒤로 굴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둥글고 뒤가 무겁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렛대 원리, 이런 쿠션을 이용하시거나 이런 수건을 이용해서 엉덩이 끝부분에 살짝 받쳐놓게 되면 골반 후방형사 되는 걸 막아주면서 자연스럽게 허리 힘이 안 들어가면서 허리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힘을 줘야 될 곳은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허리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코어, 우리 코, 배 앞쪽에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서는 엉덩이가 지렛대 원리를 받쳐주고 앞쪽에서는 코어가 받쳐주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싶어도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구부정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앉는 원리는 첫 번째 엉덩이 뒤에 수건을 받쳐주는 거, 지렛대 원리로. 두 번째 힘을 주는 곳이 있는데 허리 힘이 아니고 배에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어려우신가요? 네. 혹시 오늘 집에 큰 타월 수건이 있으면 그거 반 접고 반 접어서 수건의 둘레는 본인 팔뚝 두께 정도 되면 되십니다. 그래서 각자 엉덩이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네. 그래서 그 큰 타월 돌돌 말아서 요렇게 요렇게 엉덩이 끝부분에 말아서 뒤에 의자 뒤에 살짝 두고 이렇게 앉게 되면 훨씬 허리 힘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앉았을 때 바르게 앉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을 때 나쁜 자세를 많이 하죠. 어떤 자세죠? 네. 다리를 많이 꼬게 되죠. 음. 다리 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다리를 꼬았을 때 편하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앉아있을 때 등이 굽으면서 목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다리 꼬는 이유가 뭐냐면 무게중심이 뒤로 넘어가는데 우리 다리를 안 꼬고 있을 때는 두 다리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리를 꼬게 되면 이 무게가 합산이 되면서 앞뒤에 대한 밸런스가 맞아져서 다리 꼬아졌을 때 편하다고 느끼는데 한번 해보시면 엉덩이 뒤에 수건을 깔게 되면 다리 꼬는 게 불편하거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평상시에 다리를 많이 꼬시는 분들은 이 다리 꼬았을 때 문제가 뭐냐면 한쪽만 꼬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오른손잡이면 오른쪽만 많이 꼬게 되는데 물론 오른쪽 꼬다가 왼쪽 꼬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쌤, 저 골반이 틀어져서 오른쪽 골반이 올라갔으니까 저 이제 앞으로 오른쪽 안 하고 왼쪽만 할게요. 저는 그렇게 여쭤보죠. 언제 얼마만큼 왼쪽을 꼬고 계실 거냐. 그래서 꼬는 습관을 들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한쪽, 특히 지금 그림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다리를 꼬았을 때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면서요. 척추가 레프트 컨벡스 왼쪽으로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척추 측만증이 생기고 아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또는 골반의 변형, 고관절의 변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 다리를 안 꼴 수 있는 방법이 뭐 엉덩이 뒤에 수건을 깔고 배에 힘을 주게 되면요. 다리 꼬는 게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안 꼬는 그런 습관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올바르게 서 있는 자세인데요. 지금 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측면 정렬이라고 하는데 측면 정렬을 봤을 때 우리 바른 자세. 지금 맨 왼쪽에 있는 바른 자세고요.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로 보시면 목이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고 있는데 이건 거북목. 이분은 이제 앉아서 휴대폰 하거나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서도 이렇게 목이 앞으로 나가 있어요. 이러면 거북목. 자,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이분은 이제 서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거나 아니면 등이 굽는 뭐 현미근을 보거나 아니면 앉아서 컴퓨터 목은 안 나가는데 등이 구부정해서 하시는 분들 이런 구분들. 자, 네 번째는 가전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세에서 8세 보통 아동들이 많이 걸리는데 배가 볼록 나오고 오리 엉덩이처럼 그러면서 뒤뚱뒤뚱 걷게 되죠. 이런 자세가 가전만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자세가 제가 말씀드렸죠. 만 12세 때 바른 자세가 안 되면 척추 분리증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제일 많은 지금 제가 병원에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 자세들 중에 제일 많은 자세가 뭐냐면 골반 전방 전증입니다. 아랫배는 볼록 나오고 엉덩이는 축 처져 있고 등은 살짝 굽고 특히 출산한 여성분들 또는 살이 많이 찌신 분들 또는 기력이 없는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이 골반 전방 전이 자세 스웨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세들을 많이 취하게 됩니다. 네. 이런 스웨백 자세를 하게 되면요. 엉덩이는 처지게 되고 배는 아랫배는 볼록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또는 골반 전방경사, 골반을 전방경사시켜서 아랫배가 볼록하게 나올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가전만 네.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꺾게 되면 이렇게 아랫배가 나오게 되고 배가 나오게 되면 지방이 쌓이게 되고 네.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서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그 이전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 게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꼬부랑하면 되는 단계가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이 스웨백 이렇게 배 내밀고 엉덩이 축 처진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나이 들면 점점 꼬부랑하면 될 겁니다. 음. 그래서 꼬부랑하면 되는 기전은 날 때부터 꼬부랑하는 게 아니고 아까 스웨백 자세 그렇게 스웨백 자세처럼 걷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온다 보니까 가다가 조금 쉬고 또 가다가 좀 쉬고 나중에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게 편해지니까 이렇게 구부정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배를 내밀면 안 됩니다. 배를 내민 자세를 하게 되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배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바르게 서라고 하면 허리에 힘을 주고 배를 쭉 내미신 분인데 그 자세는 허리를 더 압박시켜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배라고 아까부터 앉아있을 때도 배에 힘을 주라, 서 있을 때도 배에 힘을 주라 하는데요. 제가 말씀 배는 우리 왕자 만들어주는 복직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복행근, 음, 복행근. 복행근이 우리 코어 머슬 중에 대표적인 근육입니다. 네. 그래서 이 코어에 힘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는 복행근, 위에는 행경막, 밑에는 골반전 근육, 뒤쪽에는 멀티미어스라는 다혈근 이 근육들이 우리 체간에 우리 몸통을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왜 서 있을 때 배를 내밀면 안 되면요. 배를 내밀게 되면 우리가 나쁜 자세를 하게끔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배를 내밀다 보면 허리나 다리에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거나 허리는 또는 허리에 다리가 뭐 통증이나 좀 힘든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냐면 짝다리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그림 보시면 오른쪽 다리 모양과 왼쪽 다리 모양이 이게 빨간색 모양이 다를 겁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오른쪽만 오른쪽 다리에만 짝다리를 하셔서 지금 정강이 뼈가 이렇게 내전에서 돌아서 이렇게 오다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릎 혹시 주변에 지금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나 주변의 가족분들 중에 무릎이 아프거나 무릎이 지금 O다리나 X다리 분들 보면 이 짝다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안 아프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짝다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짝다리 하는 이유가 뭐였죠? 서 있을 때 배를 내밀게 되면 허리나 다리 쪽에 힘이 들다 보니까 짝다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 자, 이분처럼 짝다리를 하게 되면 골반에 변형이 생기고 골반에 변형이 오신 분도 계시고 또는 이렇게 퇴행성 이렇게 무릎이 오다리처럼 퇴행성 관절이 일면서 이렇게 무릎 변형이 오시는 거죠. 네. 혹시 이런 다리를 갖고 싶다라는 분 있으시면 손을 드십시오. 제가 빨리 되는 방법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냐? 오른쪽 짝다리 하다가 힘들면 왼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다가 힘들면 오른쪽 하고, 이렇게 자주 번갈아 주면서 자주 하시면 이렇게 퇴행성 관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예, 제가 병원에서 임상하시면서 무릎이 아프신 분 첫 번째 교육시켜 주는 게 짝다리 하지만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변에 무릎이나 이렇게 아프신 분들 보면 서 있는 자세를 못하게, 짝다리를 못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배를 내밀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그분은 무릎 통증이라든지 무릎 변형이 더 빨리 오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서 있으면 짝다리 하고 싶고, 앉으면 다리 꼬고 싶고, 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우리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중력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중력한테 지게 되면 점점 구부정하게 되고 더 이렇게 자세를 나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력을 지탱해주는 근육들이 뭐냐면 항중력근이라고 또 얘기하고요.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어 머슬도 항중력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화면 보시죠. 여기는 어디인가요? 우주죠. 우주선. 자, 우주선에는 중력이 없죠. 그래서 우주선에는 척추 질환, 특히 디스크 협착, 퇴행성 관절염이 없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안 생겨요. 왜? 중력이 없다 보니까. 근데 어떤 질병들이 많이 생기냐면 다른 질병들이 생기는데 근무력증이 생깁니다. 왜? 중력이 없다 보니까 근육을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달나라를 탐사하고 지구를 내려오게 되면 바로 걷지를 못하시고 이렇게 실려 나옵니다. 왜? 중력을 지탱하는 근육이 소실돼서 못 쓴다는 거죠, 지구에서는. 네. 그리고 일상생활 이제 통증을 유발하고 아름답지 못한 나쁜 자세들인데요. 자, 여러분 이게 런닝머신에서 걷는 자세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바른 자세로 걷기를 하고 계신 분인데 엉덩이 스웨이나 무릎이 안쪽으로 가는 게 좀 덜하죠. 근데 내가 일상생활에 배가 나오고 엉덩이에 근력이 없고 이렇게 되면 엉덩이 스웨이가 많아요. 그러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무릎 안쪽에 부하가 많이 오면서 이분은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골반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퇴행성이 빨리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통 남자분들한테 건강한 와이프 얻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기업 강의 가거나 뭐 학교 강의 갈 때 남자 학교 가고 이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 엉덩이를 많이 흔드는 여자한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분명히 이렇게 엉덩이에 힘이 없이 골반이 많이 스웨이되는 분들은 고관절이나 골반이나 무릎이나 발가락에 변형이 많아서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상생활에 통증을 유발하고 아름답지 못하는 나쁜 자세들입니다. 제일 허리가 싫어하는 자세. 아까 우리 앉았을 때 구부정한 자세,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자세, 다음으로 나쁜 자세가 뭐? 허리 숙여서 물 건드는 자세. 네. 특히 내가 디스크가 있거나 일자 허리다. 이런 분들은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자세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허리 디스크가 뒤로 삐져나오거나 허리 뒤에 근육이 이미 약해져 있는데 하면서 허리에 근육이 타박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허리 삐었다 얘기하죠. 이런 자세를 했을 때 허리 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물건 드는 동작을 보면 우리 애기들은요 태어나서 물건 드는 동작하게 되면 저렇게 허리를 숙이는 것보다 다리를 이용해서 숙이는 이미
우리 몸의 DNA 속에는 올바른 자세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 체형이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쁜 자세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후부터 올바르게 물건 들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여서 허리 힘으로 물건을 드는 게 아니고 우리 스쿼트 자세라고 하죠. 다리 힘으로 이용해서 물건을 드는 자세를 생활 습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의 체형 변형 원인들인데요. 먼저 가정. 제가 아까 우리 학제 여자 7세 아동에게 얘기했죠. 이렇게 W자를 앉게 되면 안짱다리나 또는 X다리가 되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바닥에 많이 앉게 되면 자식 생활 이제 특히 바닥에 앉았을 때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구부정 앉아 있을 확률이 많은데 이때 구분등이나 거북목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제가 바른 자세 강의를 갈 때 원장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의아형 책상 하나 이렇게 놔달라고. 네. 바닥에서 수업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음, 어,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리면 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7, 80대 우리 부모님들한테 효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침대 생활하기. 바닥 생활하면 안 됩니다. 바닥에서 이불 깔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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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예. 왜? 그렇게 바닥에서 일어날 때 허리나 이때 팔이나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근골게 특히 허리 쪽에 도와주려면 침대 생활 하시는 거. 두 번째, 식탁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밥상 생활을 하시는 곳이 있으면 당장 식탁 생활 하게끔 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밥상 들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시죠. 네. 그만큼 허리에 부하가 많이 오는 거고요. 세 번째, 바닥 생활보다는 소파. 그래서 소파도 뒤로 너무 이렇게 푹 꺼진 소파도 안 좋습니다. 약간은 직사각형된 딱딱한 의자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팁 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이 바지 입을 때 앉아서 입을 수 있게끔 교육을 해 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어, 뇌출혈이나 고관절 골절로 오시는 분인데 아버님 뭐 하다가 넘어졌어요? 라고 물어보면 바지 입다가 넘어지신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집에 가서 스톨즈 의자 같은 거 하나 둬서 바지 입을 때 앉아서 바지 발을 다 올리고 골반 올릴 때 양발로 일어나서 절대 한 발로 바지 입는 거를 생활을 이제 교육시켜주면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나 직장들, 특히 여성분들 숄더백 많이 매시죠? 어, 대부분 어깨 아프신 분들 보면 어깨가 올라가고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네. 그래서 숄더백을 매게 되게 되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왜? 올리지 않으면 숄더백 끈 자체가 이렇게 흘러내니까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깨 변형이 오고 그리고 어깨 간격이 좁아지면서 오십견이라든지 충돌 증후군 또는 석회건염 또는 해상근개 파열 이런 어깨 질병들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어깨 숄더백 가방을 한쪽으로 매는 분들 네. 또는 어깨가 올라오는 여성분들이나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책상에 기대 있거나 밥을 드실 때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어깨를 기대고 계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어깨 질병에 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생활 속에 이제 출근할 때, 보통 우리 세면할 때,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샤워하세요? 세면대에 세수하세요? 여기서 허리가 아프신 분은요, 세면대에 세수 안 하고 샤워합니다. 왜냐면 세면대에서 세수하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통증이 아프니까 아침에 샤워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 없이 허리 세면대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허리를 숙이지 말 허리는 45 정도만 숙이시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면 무릎으로 높낮이를 결정하셔서 무릎을 굽혀 주시면 허리에 무리가 없이 우리가 세면대에서 세수를 할 수 있는데 무릎을 쭉 펴고 허리만 숙여서 머리를 감는다든지 세수를 하게 되면 일자허리나 허리에 약하신 분들은 허리에 많이 염자라든지 허리 디스크가 후방으로 탈출할 경우가 많죠. 자,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제일 안 좋은 의자가 우리 자동차 의자입니다. 시트입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바르게 앉는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어떻게 앉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 골반이 앞쪽보다는 뒤쪽이 근육이 많고 살이 많기 때문에 뒤로 굴러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수건이나 쿠션을 대어주자고 했는데 우리 자동차 시트를 자세히 보면요. 뒤에가 움푹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 기사분들이요. 10년 일하면 상을 받습니다. 무슨 상을 받냐면 디스크 상을 받습니다. 왜?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에 무리가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5, 60대 된 분들 장거리 운전하기 싫어하시죠? 왜냐면 오랫동안 운전하다 보면 허리가 아파오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시든 옆에 타시든 또는 버스를 타시든 비행기를 타시든 요 수건을 하나 마련하셔서요. 앉아있을 때 그 자동차 시트 움푹 파진 부분에 요 수건을 한 장 깔아주세요. 네. 그러면 앉아있을 때 훨씬 우리가 허리 힘이 안 들어가고 바른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사무직 분들 보면 컴퓨터를 두 대가 보는데 거의 대부분 왼쪽이 메인인 분도 많고요. 그리고 컴퓨터 처음 사면 폴더들이 어디에 세팅되어 있나요? 다 왼쪽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오른쪽으로 밴딩, 왼쪽으로 회전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틀어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컴퓨터 모니터를 두 대를 보는 회사에 일을 하신다면 지금은 이제는 좀 바꿔지면서 네, 모니터를 폴더를 좀 오른쪽으로 또는 메인 화면이 왼쪽이면 메인 화면을 약간 가운데로 이동시켜주면 목 정렬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이제 퇴근 후에 집에 오셔서 많이들 하는 자세인데요. 소파, 팔바지 이렇게 기대시는 분 되게 많죠. 기대게 되면 아까 제가 어깨가 올라가면서 어깨 질환도 생기지만 어깨의 문제뿐만 아니고 흉추에 커브가 지면서 척추 측만증을 유발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앉아 계실 때 뒤로 기대는 건 괜찮은데 물론 엉덩이에 수건을 받치고요. 그 상태에서 뒤로 기대는 괜찮지만은 옆으로 이렇게 기대어 앉아 있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어깨 아프신 분들은 더더욱이. 그리고 우리 아빠들 이제 주말에 소파와 모라이체가 되죠. 예, 들어 누워서 이제 야구를 보거나 축구 보는 게 보죠. 우리 소파 팔바지는요, 베개가 아닙니다. 상당히 베개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누워서 저 자세를 오래 하게 되면요, 다음날 목에 담이 옵니다. 목이 안 돌아간다든지, 목이 뻣뻣해지든지, 이래서 병원에 아침 일찍 급하게 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 목이 갑자기 안 돌아가요. 그게 갑자기가 아니고요. 이런 소파에 들어눕다 보면 강제 스트레칭 되면서 근육이 이완돼요. 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우리 여자분들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제 일상생활 정리하시면서 누워서 휴대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누워 보시다가 왼쪽 어깨 아프면 오른쪽으로 보고 오른쪽으로 보다가 오른쪽 어깨 눌러지면 바로 보고 바로 보다가 이제 휴대폰 떨어뜨려 갖고 이제 졸다 보면 이제 코피 나고 이런 경우 많으시죠. 네. 목 어깨가 아프신 분은 절대 누워서 휴대폰 금지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요. 목 디스크나 어깨 아프신 분은 제가 주무실 때 휴대폰 하세요라고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치료기 그 보는 동안에 뭐 어깨 불편하시면 보지 말라고 해요. 만약에 급하게 볼 일이 있다면, 많이 봐야 될 상황이라면, 바로 누워서 휴대폰 거치대를 이용해서 들고 보지 마시고, 휴대폰 요즘 거치대 잘 나오죠? 거치대를 이용해서 보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왼쪽으로 봤다가, 오른쪽 봤다가, 바로 봤다가, 이런 들고 보지 말라는 거죠. 네. 보고 있는 순간은 안 아픕니다. 네, 보는 즐거움이 즐거워서 언제가 불편하시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어깨가 개운치 않아요. 뭔가 뻐근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은 만약에 주무시기 전에 휴대폰 보는 습관이 있다면 이런 습관 하나도 버리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 자세란요. 중력에 적절히 대항하면서 대칭적이고 고든 자세로 통증이 없이 위쪽으로도 보기 좋은 자세가 우리는 바른 자세라고 합니다. 그럼 나쁜 자세는요? 중력에 적절히 대항하지 못하고 비대칭적이고 굽은 자세로
통증을 유발하면서 미적으로 보기 좋지 않은 자세를 우리는 나쁜 자세라고 합니다. 자, 자세와 아름다움 똑같은 연예인인데요. 이게 자세를 바로 했을 때와 바로 하지 않았을 때와 바로 했을 때의 얼굴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네. 지금 보면 승모근이 많이 올라와 있죠. 이 경우는 이제 목을 앞으로 많이 빼고 있는데 교정을 하고 운동했을 때 승모근이 많이 내려갔죠. 네. 이때 얼굴 형태라든지 얼굴의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팔뚝 두께라든지 예, 이런 체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승모근이 발달하면서 목에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짝다리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 다리의 변형 이렇게 걸을 때 안짱걸음 된다든지 오다리가 되는데 이렇게 다리를 교정하고 나면 이렇게 교정된 다른 모습으로. 네. 그래서 자세와 이런 아름다움 똑같은 연예인들 불구하고 어떤 자세, 어떤 체형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바르게 앉는 방법, 바르게 서 있는 방법, 바른 자세를 안 했을 때 이렇게 틀어지는 우리 고객님 비포 애프터까지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이렇게 바른 자기 몸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출근하기 전에 우리 전신 거울을 통해서 본인의 전면, 측면 자세를 한번 보는 거죠. 또는 샤워하실 때 전면을 한번 보세요. 또는 측면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전면을 보실 때는 뭐를 중점을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얼굴 기울기를 보셔야 돼요. 전면 사진을 봤을 때 내가 목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나?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나? 또는 귓볼 자체가 왼쪽에 올라갔나? 오른쪽에 내려와 있나? 또는 눈썹 높이가 왼쪽으로 올라갔나? 그래서 얼굴 기울기를 보시고요. 이 얼굴 기울기가 틀어졌다는 것은 목 좌우 기울기가 틀어졌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첫 번째 볼 거는 얼굴 기울기, 귓볼과 우리 눈썹 높이를 보시면 얼굴 기울기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깨 기울기. 자, 어깨 기울기는 어깨 높이가 양쪽 우리는 수평 관절이라고 합니다. 어깨가 오른쪽과 왼쪽이 수평적이어야 되는데 아까 숄더백을 맨다든지 아니면 앉았을 때 기댄 습관이 있는 분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보시고 내 어깨가 어느 쪽에 올라왔는지 한번 자기 몸 인지하는 시간이죠. 내 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일 처음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서 보라는 거. 그 첫 번째 과제가 자주 보기입니다.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봐야지 내 체형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내 몸을 안 보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이 어떤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면에서 보는 게 다리의 형태입니다. 내 다리가 O다리인지 X다리인지 이런 전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이런 다리의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측면 정렬인데요. 측면 정렬은 첫 번째는 목 기울기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목 커브가 이렇게 C자 모양인데 그래서 귀 구멍과 어깨 견봉이 이렇게 일직선이 있어야 되는데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처음에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일자목 원래는 C자목이 되는데 이게 펼쳐지면서 일자목이 된 데서 일자목 또는 거북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 바닥을 많이 보게 되면 리버스 커브라고 해서 역C자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또는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지 않는지 구분등이 아닌지를 측면 정렬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측면 정렬에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요추의 가전만입니다. 내가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꺾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앞면에서 제가 측면 정렬해서 앞면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된다 했죠? 여자든 남자든 바스트가 더 도드라져야 되는데 배가 더 많이 볼록 나왔다. 그거는 혹시나 가전만이 허리 요추 가전만이 아닌가라는 걸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가전만이 아닌 스웨백 아까 골반 전방으로 빠진 그런 자세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 우리 사람은 이 앞면에서 배가 나왔다는 것은 허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은 거울이 없어요. 전신 거울이 없어요. 괜찮아요. 거울 없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벽서기 검사법인데 혹시 집에 벽 없는 분 있으세요? 네. 벽 없는 분은 없으시죠? 네. 그래서 벽쓰기 검사법인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벽에 대고 섰을 때 뒷머리가 닿고 등이 닿고
엉덩이가 닿아야 돼요. 그래서 목 부분에 손가락 두 마디 정도는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허리 부분은 이렇게 세워서 손가락 정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정상적인 우리 학생이에요. 머리가 닿고 등이 닿고 엉덩이 닿는데 거북목이나 그분들은요. 엉덩이는 닿는데 등하고 엉덩이 닿는데 머리가 안 닿게 되고요. 거북목이나 친구는. 그다음에 가전마인 친구는 엉덩이는 닿는데 머리나 등이 안 닿아요. 만약 억지로 머리와 등이 닿게 되면 엉덩이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벽서기 검사로 우리 가족들 올바르게 서 있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벽서기 검사법이고요. 또는 만약에 우리 자녀분이 벽서기 검사했는데 머리가 안 닿는다. 그럼 머리 뒤에 수건이랑 수건 같은 걸 하나 받쳐서 수건을 밀게 하게 되면 이게 검사법이자 훈련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허리에 손 넣었더니 손가락만 들어가야 되는데 팔뚝이 들어간다. 그런 친구는 가전만이라서 허리 쪽에 수건을 받쳐줘서 허리로 수건을 밀게 되면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바르게 서는 훈련법이 되는 거죠. 이 상태로 1분씩 유지시켜주고요. 한 3세트나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3세트나 5세트 정도. 그러면 우리는 올바르게 서 있는 자세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본 시간인데요. 저는 보통 일반인적으로 스트레칭은 근이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육이완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자기 몸 인지합니다. 스트레칭을 해야 내 근육이 어느 쪽이 짧고 어느 쪽이 길어졌고라는 느낄 수 있어요.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예를 들면 자 저를 보시고요. 자 고개를 오른쪽으로 밴딩 해보세요. 그러면 왼쪽이 당기실 거예요. 혹시 느껴지시나요? 자 이번에는 왼쪽 귀가 왼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이 당기실 거예요. 자 이때 오른쪽과 왼쪽이 양쪽이 동일하게 당긴다. 아프게 말고요. 그냥 당기는 느낌이 양쪽이 비슷하게 난다. 그런 분들은 양호한 심편이고요. 오른쪽은 많이 당기고요. 왼쪽은 안 당기는 느낌이에요. 그분은 얼굴 기울기가 틀어지신 분이에요. 이렇듯이 우리가 스트레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몸을 정리 그리고 자기 몸 인지할 시간인 거죠. 네. 내가 어떤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가슴 오른쪽 가슴 근육과 왼쪽 가슴 근육 그런 스트레칭 자기 전에 5분간 허리도 한번 돌려보고 그래서 자기 몸 인지야. 오른쪽 허리는 잘 돌아가는데 왼쪽은 안 돌아갔네.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루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몸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는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요, 닥터, 이제, 우리 어, 루프만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신체가 올바르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중력이 몸을 바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 되면 신체는 즉각적으로 스스로 치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렇게 잘 싸워진 블록에는 우리는 신체, 즉각적으로 스스로 치료한다는 말이 항상성 또는 면역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쉽게 얘기해서 몸이 이렇게 틀어지면 혈액순환이라든지 독소 배출이라는 게 잘 되겠어요? 아니면 반듯한 게 잘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을 바른 자세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른 자세를 해야 순환도 잘 되고 노폐물도 잘 배설되듯이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해야지 이런 항상성, 즉각적으로 스스로 치료해주는 능력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때 많이 돌아가신 분이 나이 드시고 자세가 안 좋으신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이제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이 면역성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젊은 친구들도 보면 자세가 안 좋거나 구부정한 친구들이 더 많이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코로나 후유증을 더 많이 알았다고들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몸 정리 시간에 이렇게 바르게 앉는 방법, 바르게 서는 방법,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실행을 하셔서 바르고 이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되었으면 하고요. 음, 그래서 저희 슬리밍구 그룹에서는 전 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항상 외치는 말이 바른 자세가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고요. 어떻게 좀
일상생활에 바른 자세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마이크 키시고 중간에 제 강의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마이크 키기 어려우시면 그냥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채팅창으로 주셔도 됩니다. 나와 있는 질문이 몇 개 있는데, 네. 자, 먼저 질문이 척추추만증 중학생 자녀는 어떤 운동하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했는데, 중학생 자녀분이 일단은 우리 척추추만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청성 척추추만증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성 추만증, 구청성 이제 척추추만증 또는 구조적 척추추만증이 있습니다. 이제 선천적으로 척추 모양이 틀어지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특발성은 이유 없이 척추추만증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세성 척추추만증은 내가 이제 앉아 있는 자세에 의해서 척추추만증이 되는데, 그 일단은 어떤 척추추만증인지 알았을 때 이제 운동 방법이 좀 다르고요. 첫 번째 운동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가 앉아 있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척추추만증 학생들 오면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요즘 학생들 글 쓰는 걸 보면 공책을 가운데 두고 많이 쓰세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척추추만증이 오게 되면 저는 만약에 오른손잡이면 글 쓰는 걸 오른쪽에 두게 하고요. 왼손잡이면 왼쪽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안 틀어지게끔. 그래서 어떤 운동 방법도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친구가 척추추만증 되는 어떤 환경에서 척추추만증이 되는지 먼저 보시고 그 환경을 먼저 배제한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먼저 그런 척추추만증을 유발하는 자세를 배제했다면 음, 척추측만증 혼자 운동하기는 좀 변수가 많아서 좀 잘못된 운동을 했을 때는 좀 더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문가의 도움의 손길을 좀 받으실 권유드릴게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척추가 일자형인 경우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네. 자, 일자어리 경우에 제가 이제 앉아있을 때 이게 구부정한 자세가 되면 요추가 원래는 C자 45도 전만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앉아있을 때 구부정한 거예요. 이때 아까 척추측만증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앞으로 치료하면 뭐예요? 다시 계속 일자허리가 될 건데 일자허리가 안 될 수 있는 생활 습관. 그래서 앉아 계실 때 만약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시라면 앉아 계실 때 엉덩이 수건, 척추 전만을 유지하는 자세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일자리 경우에는 우리 되게 많이 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 벽 대고 스쿼트 동작. 저는 실제로 디스크 환자나 일자리 운동 환자분들 많이 시켰거든요. 벽에 대고 얼굴을 최대한 가까이. 만약 그게 힘들면 한 5cm씩 좀 떨어지는 간격을 하시고 최대한 붙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일자리 분들 되게 힘듭니다, 그거. 그래서 팔을 만세한 상태에서 벽 대고 이제 스쿼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허리에 망곡이 유지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스쿼트를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 스쿼트 하기 전에 내가 앉아있을 때 일자리가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직장인의 경우 오래 앉을 수밖에 없는데 사무실에 의자를 구입할 때 선택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어, 첫 번째, 어떤 자세든 자세 정의를 보면요. 지금 구글이라든지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면 어 40분 이상 못 앉게 돼 있습니다. 40분 이상 앉게 되면 알람이 울려서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뭐 NC 소프트나 네이버는 그런 기능이 없지만은 구글은 이미 그 직원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데 첫 번째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주구장창 앉아 있는 자세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40분이면 40분, 50분이면 50분 시간을 정해놓고 앉아 있고 또 서서 5분간 스트레칭 해주고 자, 그다음에 의자 선택에 있어서는 첫 번째 제일 안 좋은 의자가 아까 자동차 시트라는 했다고 했다면 두 번째로 안 좋은 의자가 사장님 의자 또는 회장님 의자 이 뒤로 이렇게 쭉 넘어가는 의자들 있죠. 그런 의자들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사무실 의자인데
등받이 쓰시면서 할 때 엉덩이 뒤에 쿠션 받치거나 아니면 수건 같은 거 받쳐서 골반이 후방경사 안 되게 예, 그렇게 해주는 일반 사무실 의자에 등받이가 많이 안 들어눕는 네. 뭐 90도까지는 너무 반짝하니까 한 95도 정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엉덩이 뒤에 수건이라든지 쿠션을 깔아주면 앉아 있을 때 훨씬 바르게 앉아 되고요. 이 자세 또한 주구장창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한 50분 앉아 있고 서서 스트레칭 해주고 풀어주시고 예. 제가 말씀드렸죠. 8시간 앉아 있는 거는 하루에 담배 30개 피는 거랑 같은 효과라고요. 그래서 1시간 너무 장시간 앉아 있는 거는 다 안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오다리는 어떤 방법으로 교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오다리가 되는 아까 원인이 뭐라고 했죠? 올바르게 서 있는 자세인데요. 거의 대부분 오다리는요, 짝다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오다리 운동이나 교정기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분이 짝다리 하게 되면 오다리 교정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분이 짝다리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세요. 본인이면 본인, 아니면 자녀분이면 자녀. 그래서 짝다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두 다리를 보고 오른쪽이 더 많이 휘었는지 왼쪽이 더 많이 휘었는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다리는 어떤 운동? 첫 번째 오다리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냐면 엉덩이 강화와 코 근육 강화 먼저 하세요. 왜? 코와 엉덩이 근육이 강하게 되면 특히 대둔근하고 중둔근 엉덩이 둔부 근육 강화시키면 짝다리를 덜 하게 됩니다. 그게 짝다리를 덜 하게 되다 보니까 다리의 변형이 좀 더 더디게 오겠죠. 네. 그래서 저도 오다리 운동 시킬 때 기본으로 시킨 가장 기본 처음 시킨 운동이 코 운동이랑 엉덩이 운동이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분절분절 다리 교정 운동을 좀 시켜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말로 오다리 운동, 교정 운동을 말로 설명하기가 참, 네, 좀 뭐라고 설명드리기에 좀 그러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오다리 운동은 짝다리 안 하는 거, 그리고 코 근육과 엉덩이 근육 키우는 거. 이게 기본으로 이제 싶습니다. 자세가 안 좋아서 후천성입니다. 아까 측만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후천성이면 더더욱이 후천성이 뭐예요? 내가 선체 아니고 후천성으로 자세성이 이제 척추천만증이라는 건데 그 척추천만증을 만드는 자세를 일단 안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대부분 학생들이 특히 중학생이라 하셨으면 글 쓰는 공책이 아마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반드시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 글 쓰게 하고 하게끔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군대에 가는 아들이 평발에 팔자, 네. 어, 군대에 가야 하는 아들이 평발에 팔자그름이에요. 군화를 신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음, 갈 수는 있는데, 아마 그, 뭐죠? 행군을 하게 되면 발바닥에,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실 거예요. 아마 발바닥에 그 물집이 많이 잡힐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10원짜리 물집이 잡힌다면 아마 이렇게 평발에 팔자그름이신 분은 500원짜리가 아마 여러 군데 생길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어 그 그냥 기능성 깔창이 있죠. 그런 거 아마 PX가도 팔릴 수 있는 판다는 것도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그 깔창을 가지고 가라고 하십시오. 요즘 뭐 군대 그 깔창 깔았다고 해서 평발이고 발이 불편해서 했다고 하면 그 군대에서 그렇게 아니면 군대에 한번 물어보 깔창 평발 예방해주는 그 깔창 물론 깔창 깐다고 평발이 좋아지진 않지만은 그래도 발바닥이나 이 발의 피로도가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대 입대할 때 깔창을 운동화에 먼저 신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화는 이제 집에 보내더라도 그 깔창을 빼서 군화에 넣는 거죠. 그래주면 아마 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발바닥 헹군할 때 발바닥 그런 물집 같은 것도 좀 덜 잡히실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싱크대가 키에 비해 낮아요. 설거지할 때, 네. 이런 저희 환자분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싱크대가 이제 내 키에 맞춰서 하는 게 기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키가 크신 분은 보통 싱크대가 낮게 있어서 허리를 많이 숙여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허리를 아파서 오신 분인데 이때는 어떤 좀 보기에는 좀 이상할지 몰라도 양발을 와이드로 좀 벌려서 스쿼트 자세 있죠. 네. 약간 스쿼트 자세. 이런 분들이 이렇게 팔 기대서 하거나 짝다리 짚어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좀 넓게 벌려서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스쿼트 자세. 근데 이 자세를 하게 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다리가 튼튼해집니다. 단점은 다리가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다리가 튼튼해져서 건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허리 숙이지 말고 다리를 벌려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라는 거. 그러면 허리가 훨씬 덜 아프고요. 자, 제가 강의를 너무 늦게 들어와서 질문 드려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1.5 어깨 긴장, 두통, 천장관절 쪽에 늘 통증이 있어요. 운동할 때 주의할 동작이나 교정을 위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스트레칭이 답일까요? 네. 두통, 천장관절 쪽에 늘 어깨 긴장. 1.5. 일단은 1.5개 어깨 긴장 두통이 있다는 게 이제 이 두통이 다른 말로 긴장성 두통 현대인들이 많나요? 이거는 개본일 우리 약 개본인 두통에는 개본인이라죠. 이런 긴장성 두통은 개본인 먹어도 안 깨어납니다. 오히려 목 스트레칭하는 게 훨씬 개운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전 세계적인 의료 행위가 어 통증 증상 치료예요. 우리 감기를 없애주는 약이 있나요? 그냥 열을 떨어뜨리는 해열제가 있는 거죠. 우리 암을 제거해주는 치료가 있나요? 그냥 암 제거해주는 거죠. 그걸 증상 치료 또는 대중 치료라고 합니다. 암이 왜 생겼지? 암의 원인은 뭘까? 이렇게 안 해요. 왜? 원인보다 증상을 제거하는 게 돈이 되거든요. 누가? 의사나 제약회사가. 혹시 들으신 의사분들 없어요? 의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서 이 의학계가 이제 대중치료인데 근데 지금 미래 지금 앞으로 이제 의료가 예방치료, 예, 원인치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어떤 치료법 이런 것보다 내가 일자목이 되는 환경, 어깨가 긴장되는 환경, 이 환경을 먼저 어떤 환경에서 그래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통증이 두 가지 통증이 있습니다. 행위 중 통증이 있고요. 행위 후 통증이 있는데 좀 말이 어려울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어깨가 아프죠. 이게 행위 중 통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팔을 내렸는데도 어깨가 아프죠. 이거는 행위 후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실 때 아프다고 두드리지만 마시고 내가 뭐 할 때 아픈지 내가 지금 아플 때 내가 어떻게 뭐 기대어 있는지 구부정한지를 보시고 아 내가 이를 잤을 때 아프네 그럼 행위 중 통증이고요.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아프다. 그분은 눕기 전에 뭘 하셨는지 한번 보시면 그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만 안 해도 통증의 50%는 감소됩니다. 네. 대표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더 질문 하나만 더 받아도 될까요? 네, 뭐 계속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음. 자, 안짱다리로 걷는 초동 아이.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효과적인 운동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아까 제 영상에 보시면 7세 여자 아동도 왜 병원에 오게 되냐면 다리 계속 자기가 걷다가 놀이터에서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 피멍이 가실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던 케이스인데 맞아요. 안짱다리 문제가 좀 거리링거리가 불안정해서 딱히 문제되는 물론 인체가 틀어지겠지만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잘 넘어져요. 잘 넘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골절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효과적인 운동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왜 안짱다리를 든지 혹시 W자로 앉는 건 아닌지 짝다리 하지 않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 안짱다리를 역시 아까 이 운동법이 너무 많아요. 안짱다리 운동, 이 안짱다리가 거의 X다리 확률이 많거든요. 네. 음, 안짱다리 말로 설명을 이게 재활 교정 운동 방법에서 이게 뭐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딱 속 시원하게 이런 운동 하십시오. 이렇게 한 운동만 해서 딱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네. 그래서 혹시 좀 더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는 질환별 운동법을 한번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때 더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볼게요. 고개가 자꾸 오른쪽으로 기우뚱하는데 잠시만요. 반대쪽으로 더 꺾으면 될까요? 요즘 도수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안 좋은 자세에 배 내밀고 목은 앞으로 어깨는 구부정 몇 년 전 늦은 나이에 늦둥이 출산을 하고 모유수유를 1년을
구부정하게 했나 봐요. 어깨 한쪽이 더 말렸는지 오른쪽 어깨 팔까지 아프고 목은 디스크 협착이래요. 배에 코 힘을 기르고 목 어깨 힘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쪽에 기울어진 머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아파요. 어우. 근데 이분은 정말 제가 제일 많이 보던 환자분이신데요. 첫 번째, 우리 인체가 틀어지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쁜 자세. 나쁜 자세면 우리 인체가 틀어지죠. 두 번째, 출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성분이 임신했을 때 우리 몸에 호르몬, 릴락신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죠. 야야, 무거운 거 들지 마라. 그 바람 들어간다. 관절에 바람 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임신을 하게 되면 관절이 다 늘어나게 돼요. 우리 자궁이 열려야 아기가 나오듯이 그게 자궁만 열리는 게 아니고 손목 관절, 손가락 관절까지 다 좀 느슨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인체가 틀어질 확률이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늦둥이 나이에 예. 그리고 앉아있을 때 구부정하게 있고 뭐 이런 자세였는데 어, 첫 번째 목에 대해서는 뭐 한쪽을 기울여준다고 하시면 모유수유 하실 때 제가 이제 산모들 이제 육아 교육할 때도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 우리 오른손잡이가 85%라서 오른쪽에는 분유통을 들고 왼손으로 아기를 받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많이 하는데 번갈아 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계속 기운다면 뭐 대부분 현대인들이 아마 여러분 지금 한번 전화는 어느 쪽으로 받으세요? 한번 물어보면 오른손잡이면 거의 80% 오른쪽으로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많이 편하신 분은 앞으로 어느 쪽? 왼쪽으로 반대쪽으로 많이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음. 일단 이제 출산하시고 배, 코 이제 인터넷에 코 근육 제일 키우기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아기가 우리 이렇게 손가락 빨듯이 다리 들고 손 빨든 자세 있죠? 네, 그런 자세를 해주면 애기랑 같이 이런 자세 해주면 코 기본적으로 발달되고요. 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다음에 된다면 코어 근육 및 이렇게 목 어깨 힘 빠진 운동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말로 전해드리기가 참 시간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한쪽으로 몰수하고 있지 않는지 또는 한쪽으로 전압받고 있지 않는지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좋고요. 음, 자, 마지막에 몇 년간 의자에 오래 앉아서 엉덩이가 아프고 배기면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 먹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모르겠습니다. 네, 일부는 앉아있을 때 골반이 후방에서 돼 있으면서 꼬리뼈로 앉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 이 수건 있죠? 큰 타월 수건을 돌돌 말아서 반 접고 반 접어서 엉덩이 끝부분에 자골 결절 부분에 딱 받치고 앉으면 이렇게 엉덩이가 아프거나 베기는 느낌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뒤에 수건 받치시면 저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뒤에 이렇게 쿠션이나 수건 이렇게 받쳐 놓으면 그 엉덩이 압박 부분이 엉덩이 압력이 분산되면서 이렇게 베기는 느낌이 좀 덜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 질환별 교정 운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주면 여러분 정말 더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다음 기회 되면 제가 준비해서 제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황금 주말 이제 주말이신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리학교에서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업 중에 오늘 가장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걸 저도 깨닫게 되었는데, 정리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매족구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매일 해라, 조금씩 해라, 꾸준히 해라. 근데 이 자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갑자기 허리가 아프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태가 뭐 스스로 느끼겠죠. 진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솔루션이 필요할 텐데, 정말 많은 솔루션들이 있겠지만, 오늘도 많이 강조하셨던 일상생활에 돌돌 마른 수건, 네. 이거 의자에 깔고 앉으면 뭐 땡땡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정리도 저는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옷장 정리도 물건 정리도 뭐 이것저것 정리도 참 어렵고 힘들고 하루아침에 해결되긴 어려우나 정말 간단한 솔루션 하나가 우리의 정리 문제도 해결하고 또 오늘 주제인 이 자세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주동 마스터님이 톡방 회원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성함을 검색했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네, 다른 무슨 닉네임 같은 거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슬림인고 그룹의 이종 마스터님이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고 오늘 강의는 녹화본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도 네, 이건 협의된 거거든요, 대표님하고. 그래서 그 네, 녹화본은 맞습니다. 볼 수 있으시도록 할 거고 슬리밍고 그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슬리밍고 검색하면 거기에 정말 다양한 영상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알짜 이렇게 뭔가 좀 그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은 오늘 많이 이야기했던 뭐 스트레칭 하는 영상이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강의 후기 있는 톡방에 남겨주시면 좋은데 10시까지 10시 전에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 이제 또 기회가 된다면 아까 증상별 이런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한번 좀 연계할 수 있도록 저도 좀 추진해 보도록 하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강의해 주신 이주석 마스터님 그다음에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정리학 학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진행되는 수업은 예정되어 있는 건 이제 7월 22일 엄마의 화코칭. 예. 엄마들이 아이들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화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강의는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월요일 날 오전 10시. 그리고 그 주 또 수요일 날 디지털 디톡스. 네, 이건 제가 진행하는 교육이고요. 예정돼 있는 강의도 정리학교에서 계속 공지되고 있으니까 다음 교육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네, 네, 또 행복한 주말인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편한 쉼과 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시간 되시면 네, 정리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성 마스터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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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